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계사를 뒤흔든 스페인의 5가지 힘이고요. 저자는 김은,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272페이지,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스페인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열의 나라,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 아니면 맛있는 요리들? 저는 이 책을 구입해서 읽는 내내 제가 스페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보고 배웠던 스페인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서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사를 뒤흔든 스페인의 5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책의 목차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스페인의 위상의 원천. 2장, 열정과 안정 사이 스페인의 정도. 3장, 세계문화유산의 보고. 4장, 세계사 중심의 스페인이 있었다. 5장, 세계사를 뒤흔든 그물들.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작가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분은 무역학과를 전공한 뒤 7년간 반도체 회사 구매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 헤매이던 중 세계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회사를 퇴사한 후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장 체험을 해가면서 스페인과 스페인어권 나라들을 방문해 보았고요. 거기서 바로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스페인이 빠짐없이 등장해 세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는 새롭고도 오래된 명제를 다시 생각하며 주의 깊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스페인어 강의, 세계 여행 컨설팅, 동기부여 강연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전서부터 한국에서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서요. TV 예능 프로에 스페인의 순례길이 자주 등장하고요. 심지어 스페인 최남단 북아프리카 근처 작은 섬 테네리페에서 윤식당 2를 열어서요. 해당 방송 예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지리상으로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한국인들로부터 스페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스페인이 인상적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를 손꼽으라 하면요. 영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1위는 12억 8,400만 명이 쓰는 중국어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4억 3,700만이 쓰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는 현재 21개국에서 모국어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도 스페니쉬는 영어 다음으로 필수 언어인데요. 영어를 잘 말할 줄 몰라도 스페니쉬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이죠. 유럽에서 다채로운 식재료가 존재하는 나라를 꼽자면요. 스페인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한국과 비슷하게 국토의 절반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비옥한 땅과 풍부한 태양이 이런 풍성한 식재료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독특한 음식들이 탄생하였죠. 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자연 건조시킨 음식으로서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몬 데 베유따는 최상급 하몬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베유따는 도토리라는 뜻으로 돼지를 일정 기간 동안 도토리만 먹여 도축한 후 그 뒷다리로 하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타파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식사할 정도로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타파스는 식사와 식사 시간 중간에 허기를 때우기에 좋은 간식거리로 알려져 있죠. 또 다른 음식으로서 파에야는 우리식으로 하면 볶음밥인데요. 쌀에 노란색을 띠는 향신료인 샤프란과 각종 채소 그리고 고기를 넣어 조리한 음식입니다. 스페인 동부 사람들이 파에예라라고 불리는 큰 팬에 대량으로 조리해 먹던 풍습이 파에야 이름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한 나라의 문학은 그 나라의 역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몇 가지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면요. LCD의 노래, 라 셀레스티나,
돈키호테 등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품들인데요. 작품의 배경을 보면 화려했던 당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죠. 이 작품들은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엘시드의 노래는요,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의 속수무책에 밀리고 있을 때 한 무장의 충절이 작가 미상의 노래를 만들어 군사들의 투쟁심을 고취했고요. 이 작품은 지금까지 고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셀레스티나는요, 소설 속의 젊은 남녀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한 돈키호테는 하급 귀족이라는 허울만 남은 청년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또한 스페인을 넘어 세계에서 아직도 사랑받는 소설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2019년 2월 블룸버그는 세계 건강국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스페인이 무려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국민 평균 수명이 85.8세라고 하는데요. 그럼 스페인 사람들이 그토록 건강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그 비결은 스페인 사람들의 식단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채와 과일, 올리브, 견과류와 통곡물, 해산물과 흰살고기, 와인 등 숙성 재료가 주로 이른다고 하네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은 신진대사를 도울 뿐 아니라 혈당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미네랄 흡수를 돕는다고 하고요. 올리브를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많이 먹는데요. 올리브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을 낮추고 당뇨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견과류와 통곡물은 두뇌를 보호하고 성인병과 노화를 방지하고요.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 아니라 간에 좋고 비타민 A와 나이아신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와인 또한 동맥 경화와 노화를 방지하고 고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둘째로 스페인어에는 특유의 낙천적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냐나, 즉 내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시간을 지키지 않는 스페인 사람들을 비꼬는 단어이지만요. 이 단어는 어느새 그들의 낙천적인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셋째로 스페인의 1년 내내 내리쬐는 태양도 국민의 건강에 한몫을 하는데요. 그것은 햇빛의 효과로 비타민 D의 생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타민 D 결핍은 여러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햇빛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쬐면 뼈 건강을 위한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스페인을 대표하는 것 중에요. 스페인의 춤 하면 플라멩코를 꼽을 수 있는데요.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지역 안달루시아를 대표하는 춤으로 아랍어로 펠라와 맹구스가 합쳐진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멩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과거 집시들은 인도 북부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터키 등에서도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전쟁이나 흉년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그들의 생계를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용직, 점성술, 기념품들을 만들어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유량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시들은 점차 외진 곳으로 밀려났고요. 그들은 차별과 서름과 사랑을 노래와 춤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플라멩코는 연주자, 가수,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악기로는 기타, 손뼉 혹은 캐스터네츠, 구두굽과 목소리가 전부인데요. 절규에 가까운 음성이 가파른 연주로 오가면서 그 음악의 무용수는 춤 사이를 이어갑니다. 대부분 플라멩코는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플라멩코가 등재되었고요. 세비야에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라고 합니다. 작가는 책에서 스페인의 유산으로 5대 도시, 즉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파이스 바스코, 갈리시아 등을 꼽았는데요. 첫째로 바르셀로나는 산업과 관광의 의존도를 감안하면
스페인의 넘버원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은 가우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공사를 병행하며 관광객 입장료와 기부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구월공원, 화려함과 독특함 그 자체인 까사밀라, 까사바요트 등이 있고요. 세계 3대 분수라는 몬수익 분수, 메시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의 축구팀을 바르셀로나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둘째로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예술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에는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는 엘 그레코의 시녀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등을 볼 수 있다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 에스코리알이 마드리드에 있는데요.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납골 땅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곳에는 역대 왕들과 왕비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 왕궁, 알무데나 대성당, 레티로 공원, 넵튠 분수 등 볼거리가 차고 넘친다고 하네요. 마드리드 외곽의 이교도가 이베리아를 지배한 후 줄곧 수도였던 똘레도에는 이슬람과 카톨릭 양식이 화려하게 섞여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배경인 꼰수에그라까지 60km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돈키호테는 이곳의 풍채를 적으로 생각하고 돌진하는데 돈키호테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셋째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태양의 나라라는 별명을 붙여준 곳인데요. 1년 중 300일 이상 태양이 비친다고 하는 남부지역은요. 이슬람에게 8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그곳에 있는 이슬람 성전 메스키타를 보면 당시의 번영을 생생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캐톨릭과 이슬람 양식의 절묘한 조합인 비아나 궁전, 콜럼버스가 이사벨 1세를 만났던 코르도바 알카사르가 있는데요. 똘레도 대성당, 콤포스텔라 대성당과 함께 스페인 3대 성당이자 세계 3대 성당 중의 하나인 세비야 대성당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하는 그라나다는 이곳에서 장님이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라나다에서는 알람브라 외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말라가에는 이슬람풍의 알카사바 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화가 피카소 고향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바스크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경제를 선도하며 풍요를 누린 도시인데요. 바스크의 정식 명칭은 파이스 바스코이고요. 스페인 동북쪽에 있는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스페인어와 바스크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바스크는 스페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바스크 출신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한때 스페인 제1의 부자 도시였고요. 여전히 스페인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도 한몫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스크의 대표 도시는 빌바오라고 합니다. 천재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티타늄으로 만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부르고요.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네요. 캐노피 지하철과 중앙기차역, 바스크 건강관리국도 꼭 봐야 할 곳이라고 하고요.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건축물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페인에서 가장 스페인답지 않은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갈리시아인데요.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내륙에는 녹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충분한 강수량과 온화한 날씨 덕에 농업이 발달했고요. 풀이 잘 자라 목축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켈트족 후예인 이들은 스페인어인 카스텔리아노 외에 가에고라는 지역어를 따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곳도 카탈루냐나 바스크처럼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이곳은 순례의 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슬람 세력에 밀리던 캐톨릭 진영의 성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로마,
예루살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세 캐톨릭 3대 성지로 810km, 엘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종착지로 유명합니다. 끝으로 작가는 무수한 전쟁의 역사, 이슬람과 유대와 캐톨릭의 한데에 버무려진 문화, 정이 많은 사람들, 독재의 시대, 민족에게 총을 겨눈 비극, 1년 내내 태양이 있는 안달루시아,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바르셀로나, 격동적 역사의 산증인인 마드리드와 톨레도, 눈을 사로잡는 건축물과 내전의 참상을 간직하는 바스크, 풍부한 해산물과 순례의 길의 마지막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는 갈리시아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스페인만큼 다채로운 곳을 찾기 어렵다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각 도시의 볼거리, 먹거리 이외에도 역사와 함께 곁들여 스페인을 이해하기 쉽게 스페인 전체를 한번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형식으로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역사나 경제구조 등 다루기에 다소 전문성이 있어야 할 부분은요, 다음 스페인 역사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리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스페인을 알고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니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